네, 안녕하세요. 빌딩입니다.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요. 시세보다 저렴하고요. 감정가 이하로 나온 꼬마 빌딩입니다. 일단 위치를 보시고요.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요. 330m, 약 4분 거리입니다. 저 앞에 대로변에서 좌측으로 가면 내방역이 나오는데요. 대로변에서 쭉 막힘없이 쭉 들어와서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쭉 들어가 보면 이 앞에 이제 레미안 아파트가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1500세대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변이 아주 커다란 호재를 맡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4층짜리 주택인 건물인데요.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디벨로퍼인 권성환 대표님을 모시고요. 어떻게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방배동 건물 네. 대표님 많이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이 건물을 신축이나 리모델링 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증축을 했을 경우에는 보통 수익률을 주변 임대 사례를 조사해서 임대료를 계산했을 때 3.5% 정도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신축을 했을 경우에는 대략 한 3.6%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리모델링이나 신축이나 수익률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별 차이가 그러면, 없다고. 그러면 비용은 신축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신축하게 되면? 신축 비용은 지금 연면적을 따져봤을 때요. 지금 지하를 파서 전체 200% 꽉 채우고 했을 때 128평 정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럼 주차를 3대를 추가하고 했을 때 그 128평이니까 지하 공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략 한 16억 정도, 평당 1,000만 원 정도 보고 한 16억 정도가 건축 공사비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네. 그러니까 이 금액은 이제 최상급으로 졌을 때 그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만약에 맞습니다. 싸게 지게 되면 더 예, 싸게도 그런 질 게 수 있는 있습니다. 거고요. 지금 지하가 들어가면 네. 지하 공사비는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봅니다. 평당 1,000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1,500이 될 수도 있고, 지하 공사는 굉장히 좀 금액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공사비 같은 경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생각하거든요. 항상 적게 했다가 추가돼서 늘어나는 것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략 16억 안팎으로 안쪽으로 넘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증축해서 리모델링 했을 때는 공사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네, 리모델링 했을 때는 지금 총 연면적이 13평, 그러니까 20%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략 13평 정도가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건물을 싹 100개 내고 했을 때 엘리베이터 추가하고 한 6억 3천 정도가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평당 얼마죠? 평당? 평당 뭐 대략 한 700 정도 나오지 700? 않나. 예. 아, 근데 네. 이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평당 얼마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네.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마감재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태 그대로 철골 콘크리트 구조기 때문에 큰 구조 변경 없이 그 구조 그대로 살려서 이 상태 가볍게 한다면 3억에도 할 수가 있어요. 한 3, 400 정도로.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좀 뭔가 멋을 내고 좀 디자인을 좀 추가하고 했을 때 이제 그 정도 맥스 그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완전 골조 다 털어내고 골조뼈 다 털어내고 완전 신축처럼 하면 그럼요. 예. 평당 700 정도까지 봐야 되고 네. 정말 뭐 간단하게 진짜 할 것 같으면은 평당 뭐 3, 400도 가능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근데 어떤 건물들은 3, 네. 400에 못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조가 네. 어떤 구조냐. 그러니까 일반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연화조가 많거든요. 네. 연화조 같은 구조는 건축 구조를 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본 건물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에 대해서는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창문 틀을 좀 크게 내고 뭐 이런 선을 봤을 때는 3억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이 훨씬 메리트가 있네요. 수익률도 거의 비슷해지고 그렇죠. 공사비도 예, 거의 예. 뭐 반 정도 수준으로 예, 예. 줄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건물의 컨디션이 이제 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런 수익률 측면을 분석해 봤을 때 좀 몸을 가볍게 해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그래서 신축보다는 증축 대수선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단지 두 가지의 공통점은 엘리베이터를 다 추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도 그래야죠. 이제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그 리모델링 컨셉으로 잡고 네. 우리가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 여기 보시면 1층에 지금 필로티 주차장입니다. 네. 네.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 이제 기존 도면을 보시면요. 네. 제가 정확하게 이제 건물을 분석을 해야 돼요. 무조건 용적률이 살아있고 좀 네. 남아있다고 해서 다 증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보시면 현재는 주차가 6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건폐율이 58%예요. 네. 그러니까 2%밖에 안 남았습니다. 건폐율 2%라는 것은 한 평 정도가 밖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의 단점은 뭐냐면 여기가 베란다 면적입니다. 네. 발코니 면적인데요. 네. 주택이기 때문에 발코니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근생으로 바꾸게 되면 발코니도 건축 면적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발코니를 털어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보이는 요 앞에 있는 기둥이 건축 면적이에요. 네. 예. 이만큼이 늘어난 거는 서비스를 주택에서 받았고 근생을 바꾸게 되면 이만큼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만큼은 절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이게 네. 지금 잘라낼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일반인들 봤을 때 이거 잘라낸다는 게 되게 큰 공사 같지만, 그렇죠. 예, 공사하는 입장에서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거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네. 모르고 있는 거랑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잘라낼 수도 있다. 아. 예. 이 건물의 장점은 뭐냐면 네. 저는 4억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데, 내가 월세를 한 500에서 800 정도를 주고 있는 임차인, 사업을 하신 임차인 분들은 이런 건물을 사셔서 자기 사옥으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예. 1층을 네. 지금 주차 6대를 두고 있지만 이제 네. 근생으로 바꾸게 되면서 2대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2대. 그리고 여기 지금 주차 2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나머지 이 안쪽은 상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둥 안쪽으로 제 도면에 표시를 해드렸는데 요만큼의 면적은 근생으로 놓고 나머지 층은 사옥으로 쓰는 겁니다. 아. 이제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주차장 2대 이쪽으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여기 예. 지금은 주차장이지만 여기를 이제 근생으로 그렇죠. 막을 수 있다는 예. 얘기시죠? 단지 근생을 만들 때 이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정확하게 남아있는 여분의 면적을 봤을 때는 지금 이 기둥 요 안쪽까지 네. 예, 요만큼의 면적을 쓰는 거고요. 여기는 테라스로 예, 허가는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실사용할 때는 좀 유동성 있게 예, 사용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가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지금 13평 정도 나옵니다. 13평 정도를 네. 여기를 이제 허가받고 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여기 뒷공간, 네. 이 공간은 이제 그냥 창고나 뭐 이렇게 뭐 테라스 공간으로 그렇죠. 네,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를 만약에 이제 맞게 되면 또 공간으로 더 확장해 쓸 수 있겠죠. 물론 그거는 이제 위법 사항이긴 하나 맞습니다. 보통 또 네. 이렇게 또 많이 또 사용을 그렇죠. 하니까요. 예, 뒷부분을 예, 예. 이제 뭐 식당 같은 경우는 뒤에를 이제 뭐 주방이나 뭐 창고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 이 안쪽도 지금 볼 수가 없는데 여기도 한 두세 평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같이 쓸 수 있으면 네. 꽤 공간이 13평이 이제 합법적인 면적이고 실질적으로는 뭐 한 20 몇 평 정도가 실내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 큰 메리트네요. 네. 이렇게 네. 되면. 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사옥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또 직원도 주차장도 필요하고 하니까 네네. 많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되, 예, 이 면적을 위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몇 층 건물이죠? 4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4층 건물이니까 5층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네. 옵션 사항인 거죠. 여기를 내가 우리가 근생으로 만들어서 사무실 뭐 어떤 공간으로 쓰든 네. 아니면 이 공간 말고는 1층으로 쓰든. 근데 보통 이제 사옥하시는 분들은 이제 CEO실을 네. 맨 위쪽에 놓고 네. 이제 복층 구조로 만드시면 많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서 남아있는 여분의 면적을 위로 뽑아 올리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익률이 괜찮은 게요. 3.5% 이렇게 나오는 게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기대 이상의 또 그런 거를 보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투자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이 정도의 3.5%의 수익률이면 굉장히 괜찮은 거죠. 그렇죠. 강남에서 지금. 예, 그만큼 이 매물이 싸다는 거예요. 주안점은 네. 모든 투자비는 다 똑같아요. 공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하지만 매가가 싸냐 비싸냐는 이 수익률 보고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수익률 3.5% 맞췄을 때 네. 이게 나중에 한 매각하게 되면 얼마 정도의
매각할 수 있을까요? 네, 본 건물 이제 엑시트 할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매가에 총 투자 금액, 공사비 외에 기타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투자했을 때 36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봐주시고요.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추후에 임대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 3% 정도를 기대 수익률을 보고 나중에 엑시트 한다고 봤을 때 46억 정도 이런 엑시트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럼 10억의 개 차이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듭니다. 매트했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26억에 지금 매입하고 뭐 네. 취득세 뭐 들어가고 공사비. 해서 한 36억 들어가고 네, 46억이면 충분히 네,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팔 때 네. 평당가가 한 9천만 원 조금 넘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 곳이 어쨌든 간에 좀 계속 개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점점 지가는 여기는 이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반경 500m 매출 분석이라든지 직장인 수요, 그 다음에 총 이제 인구수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보면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도로가 보시면 6m 도로거든요. 네. 이런 도로를 이런 주택가에서 만나기 힘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4억으로 저 놓으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강남 서초에 거의 뭐 신축급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음. 기본이 그냥 1억이 넘어가니까요. 네, 여기 그렇죠. 또 역에서 가깝고 또 여기 레미안 아파트 지금 1500세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네. 충분히 9,200 저는 충분히 대신에 리모델링을 그냥 뭐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신축급 전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예, 골조만 빼고 다 털어내서 리모델링 했을 때 이 정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리모델링이라는 게 금액적으로는 사실 평당 얼마 이렇게 내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디자인, 어떤 공사의 범위. 그래서 제가 3D를 잠깐 보여드리는 게 네.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갔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그 디자인 하신 게 그 마감이 뭘로 아, 하신 예. 거예요? 일단은 이 그림에서는 네. 롱브릭 타일을 쓴 겁니다. 예, 그냥 대리석 이런 거, 드라이비트 이런 건 안 되고요. 롱브릭 타일로 해서 마감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인 이제 실내가 시야가 좀 확보가 되니까 유리와 롱브릭 타일을 접목을 좀 해서 디자인한 겁니다. 네. 그럼 내부로 들어가서 네. 그 엘리베이터 네. 이런 공간 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여기는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계단이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계단 증축 개수선이라고 해서 네. 이런 거 그대로 살려놓고 하면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계단 다 밀어요. 네. 예, 밀어서 저쪽 공간을 좀 더 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쪽을 이제 엘리베이터를 놓고요. 그러니까 사실 계단 이 공간을 다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예. 다시 만들면 좀 아깝지 않을까요? 이거 좀 어떻게 살리는 방법으로 가면 여기에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데가 좀 낮기 때문에 여기 좀 낮지 않습니까? 네네. 예, 스텝을 좀 더 줘서 이걸 좀 올리고 이쪽을 이제 엘리베이터 공간 좀 만들고 해서 이 계단의 스텝을 조금 조정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금액이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골조 털어내고 공사 어느 정도 정리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아무 뭐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조 빼고 진짜 완전 신축처럼 네, 그렇죠. 만드는 네. 거네요. 근데 이제 공사비가 부담스럽다 하시면 네. 최대한 이런 거 살리는 거죠. 네. 이렇게 살려서 금액을 최대한 낮게 만들 수 있게끔 또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사 금액이 왜 이렇게 비싸? 왜 이렇게 싸? 뭐 이렇게 판단해 볼 건 아니고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좀 연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이런 벽은 바닥이랑 굉장히 깔끔한데 네. 이런 거는 그냥 레도 아니요, 하면 아니요, 될까요? 아니요. 다 다 바꾸시나요? 이런 마감도 네. 지금 이런 타일이 좀 촌스럽지 않습니까? 예. 사옥으로 하려면 적어도 이런 거 다 바꿔주고 이런 샤시도 다른 거 다 바꿔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마감을 바꾸는 건 큰 뭐 비용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구조를 막 코어실이 여긴데 계단실이 이쪽을 저쪽으로 바꾼다거나 이럴 때는 이제 비용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해야 되는 공사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액이 매가가 싸다 비싸다는 네. 사실 주변 임대 수익하고 네.
건물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아, 주변 임대가 얼마 정도를 형성하고 있구나. 라는 걸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오는구나. 근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수익률이 3%가 안 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2.몇 프로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제가 소개하기가 좀 힘들어요. 예, 적어도 3%가 넘어야 되는 것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이 건물은 이제 충분히 메리트 있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더 좋은 현장에서 또 네. 좋은 건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네. 건물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충분히 분석해도 재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이 건물의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지가 50평이고 2종 일반 주거지요. 공시 가격이 14억입니다. 매매 가격의 50% 넘는 수준이고요. 건물이 87평, 용적률 172, 2002년도고요. 주차 6대, 매가 27억, 평당 5,368만 원입니다. 자,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한 아주 예쁜 땅이고요. 자, AI 추정가를 볼게요. 랜드북에서는요, 건물 가격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29억 8천에 나왔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에서는요, 36억 5천에 나왔고요. 자, 본 건물은 27억입니다. AI 추정가와 공시 가격을 봤을 때는, 자, 이 건물은 최소 한 33억 정도가 감정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공시지가는요, 매년 10%씩 상승하다가 최근에 6% 정도 떨어졌고요.